김정은이 북한의 전 군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시 물자를 점검해봐라. 그래서 전체적인 전시 물자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장비도 보충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대비한 물자 점검, 전력 점검 이런 것들이 실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 물자 점검은 말 그대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군수 물자가 얼마나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장구와 창고의 모든 것들이 균일하게 있는지, 혹은 장비가 허물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9군단에서 실시가 됐고요. 전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일종의 전쟁 준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내려졌고요. 이 때문에 그 창고에 예비량이 실제로 확보되지 못한 지휘관들에게는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요, 반드시 또 전쟁 준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 군의 최고 1인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2인자가 되겠죠. 1인자는 김정은이니까. 황병서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의 손을 봐주는 그 일환으로 생긴 건 아닌지 연계성이 있나요? 네, 황병서를 이렇게 이제 처벌하면서 네. 처벌하게 된 근거가 바로 저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군의 기강이 아주 해이해져가지고 네. 군인들이 군부대에 있는 식량이라든가 네. 식용유를 가지고 장마당에서 팔아서 그걸 돈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술이나 담배로 바꾸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 그러한 비리 사항들이 나왔고 그래서 황병서가 처벌됐을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네. 그럼 한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래식 전쟁은 자기들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상륙하게 되면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그다음에 유류, 그다음에 탄약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확실한지 그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현재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다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군사작전이 준비되고 있고 네. 북한군이 12월 달에 사실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거든요. 네. 동계훈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왜 하냐? 급하니까 하는데 우리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그 강명도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강명도 교수가 북한에 있을 때 네. 보위사령부 장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작급 그 직책을 수행하는 장교였는데 무슨 일을 하셨죠? 네, 바로 이런 검열을 하러 다니는 군수 물자 검열을 하는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뭐 감사하러 다니는 네네네. 그런 분이었는데 그 강명도 교수의 전화에 따르면 당시 94년도 네. 1차 위기 때 네. 자기가 가서 보면 탱크나 장갑차 이런데 연료통을 열어보면 기름이 들어있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보면은 네. 불과 위에 한 1, 2cm만 기름이고 기름 뜨니까요. 네. 나머지 물이다 이겁니다. 다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훈련에 동원되는 그 어떤 핵심적인 차량들만 진짜로 기름이 다 들어있고 네. 그냥 부대라 하더라도 탱크가 예를 들어 100대 있으면 그중에 한 20대만 매일 훈련하고 나머지는 다 주차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기름 다 빼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네. 라고 생각했다는데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미연합국이 상륙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긴급하게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이어야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 아닙니까? 네네. 인민무력성에서 이제 이번 장비 대조 검열을 한다는데 이런 또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현재 그 장비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장구와 실제 장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대의 지휘관들은 알아서 채워 넣어라. 네. 예, 그런 무언의 어떤 그런 그 압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채워넣는 방법이 아주 치졸하죠. 그러니까 채워놓긴 채워놓습니까? 북한의 그 물로 가득 찬 기름 탱크도? 어떻게 채워넣냐면 말이죠. 네. 자기 부대에 있는 사병들 중에서 네. 집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보내서 네. 부모님한테서 돈을 좀 받아와라. 네. 이렇게 하면은 핑계를 뭘 대냐면 내가 차량을 담당하는데 네. 타이어가 부족하다 군에. 네. 그러면 내가 타이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군대에 비어있는 기름통 그리고 달아빠진 타이어를 장병들을 휴가 보내서 그거를 받아오게 한다고요? 좀 산다 하는 장병들.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유류도 그렇게 보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 잠시만요. 그러면 최근에 그 열병식에도 등장하던 핵배낭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 핵배낭 부대, 저기 보시는 저 핵배낭 부대 장병들을 북한에서 군에서 다 강제로 휴가를 보낸다 그러던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자 좀 채워놓고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은 좀 산다는 자제분들인가요? 네, 이제 핵배당 부대뿐만 아니고 다 이제 지금 전 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핵배당 부대 휴가 가서 핵 뭐 가져오진 않겠죠. 예. 다만 저 부대에 여러 가지 물자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부상과 실제 창고에 있는 거, 네. 또 관문대에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네. 특히 차량들은 아주 심각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부품을 다 빼고 장부상에는 다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 필수적으로 움직이는 차들에만 부품이 다 들어가서 움직이고 나머지 부품까지 다 빼서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장병들 휴가 휴가 가서 가서 좀 하라는 겁니다. 집에서 받아온다고요? 네. 아, 우리로 치면 뭐 청계천 시장 가서 사오라는 겁니다. 네. 참 한심한 북한군인데 그래도 지금 핵미사일 하나만 믿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낸 특사도 김정은이 만나지 않고 되돌려 보냈고 그 말은 꼭 핵미사일이 완성이 되면 그때 보겠다 이러고 지금 버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김정국 실장님이 최근에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심해질 테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ICBM을 개발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현재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게 기본 목적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제 여건이 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 네. 그다음에 국제정책으로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던 오청성 씨, 북한 기순병사죠. 오청성 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조 기자. 네, 오늘 오후에 일단 옮겼습니다. 원래는 아주대병원 권역 외상센터에 중환자 병실에 있었는데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네. 당초에는 주말 정도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훨씬 좋아서 또 몸에 있는 발열도 심하지 않고 해서 일단은 빠르게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청성 씨는 여기 있다가 군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아, 군인 신분이어서 군병원으로 옮기는 겁니까? 이게 일반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 병원에 있으면 사실은 더 좋겠죠. 예. 그러나 저 아주대 병원도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 병원이고 네. 분당에 성남시 분당에 우리 국군 통합병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루어지는 실력이 이국종 교수님 정도 됐으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기에서 일반 병실로 좀 옮겨졌으니까 네. 상당히 호전됐다고 보고 네. 또 저기에서도 또 더 호전이 되어서 정말 네. 어떤 가려만 받으면 될 정도가 되면 네.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아마 합동신문도 같이 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과 수술만 그렇지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국군 병원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청성이 목숨을 걸고 가슴, 심장 터지게 달려왔던 그 72시간 다리가 결국엔 지금 봉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2의 오청성은 절대 없다. 이런 식의 북한의 처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막은 겁니까, 지금 저길? 다리를 아예 그냥 막아버렸다고. 아예 하죠. 지나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저 판문점에는 아하. 어떠한 방문객이나 관광객도 받지 않고 북한도 네. 관광객들 판문점에 옵니다. 네. 받지 않고 아예 다리를 폐쇄해버렸다. 네. 그래서 저 판문점 대표부 안에 판문각을 비롯해서 저 안에 굉장히 큰 이제 병구가 막아놓고 이제 엄청난 어떤 변화를 갖다가 주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오청성 씨가 이제 말을 열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왔겠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제한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양말을 신은 모습의 운전병일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 이 개성 경무대 간부의 운전병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개성 경무대라는 곳이 이게 어떤 곳인가요? 네, 개성 경무대는 네. 우리로 치면 헌병대입니다. 헌병대요. 헌병대인데 옛날에는 이게 경무부라해서 좀 네. 작았는데 네. 개성공단이 생기면서부터 헌병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무부대로 부대로 격상되면서 경무부대장은 이제 장성급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정치부장이 있는데 정치부장은 장성급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자급이 셋이 있는데 네. 이 오청성이가 이 대자급
3명의 운전기사가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오청성의 모든 내용들이 밝혀지겠죠. 그때까지 몇 가지 추측을 해봤지만 일단은 다 낫기를,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국 실장님, 신인균 대표님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던 오청성 씨, 북한 기순병사죠. 오청성 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종 기자. 네, 오늘 오후에 일단 옮겼습니다. 원래는 아주대병원 권역 외상센터에 중환자 병실에 있었는데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네. 당초에는 주말 정도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 상태가 훨씬 좋아서 또 몸에 있는 발열도 심하지 않고 해서 일단은 빠르게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청성 씨는 여기 있다가 군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아, 군인 신분이어서 군병원으로 옮기는 겁니까? 이게 일반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 병원에 있으면 사실은 더 좋겠죠. 예. 그러나, 저 아주대 병원도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 병원이고. 네. 분당에, 성남시 분당에 우리 국군 통합병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루어지는 실력이 이국종 교수님 정도 됐으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기에서 일반 병실로 좀 옮겨졌으니까 네. 상당히 호전됐다고 보고 네. 또 저기에서도 또 더 호전이 되어서 정말 네. 어떤 가려만 받으면 될 정도가 되면 네.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아마 합동신문도 같이 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과 수술만 그렇지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국군 병원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그런 것들 길을 다 빼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네. 생각했다는데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미연합국이 상륙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긴급하게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이어야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인민무력성에서 이제 이번 장비 대조 검열을 한다는데 이런 또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장구와 네. 실제 장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대의 지휘관들은 알아서 채워 넣어라. 네. 예, 그런 아하. 무언의 어떤 그런 압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채워넣는 방법이 아주 치졸하죠. 그러니까 채워놓긴 채워놓습니까? 북한의 물로 가득 찬 기름 탱크도? 어떻게 채워넣냐면 말이죠. 자기 부대에 있는 사병들 중에서 네. 집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보내서 네. 부모님한테서 돈을 좀 받아와라. 네. 이렇게 하면은 핑계를 뭘 대냐면 내가 차량을 담당하는데 네. 타이어가 부족하다 군에. 네. 그러면 내가 타이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네. 돈을 받아왔습니다. 군대에 비어있는 기름통 그리고 달아빠진 타이어를 장병들을 휴가 보내서 그거를 받아오게 한다고요? 좀 산다 하는 장병들. 그렇죠. 그래서 보내서요? 타이어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유류도 그렇게 보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 잠시만요. 그러면 최근에 열병식에도 등장하던 핵배낭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 핵배낭 부대, 저기 보시는 저 핵배낭 부대 장병들을 북한에서 군에서 다 강제로 휴가를 보낸다 그러던데, 그럼 김정은이 북한의 전 군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시 물자를 점검해봐라. 그래서 전체적인 전시 물자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장비도 보충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대비한 물자 점검, 전력 점검 이런 것들이 실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 물자 점검은 말 그대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군수 물자가 얼마나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장구와 창고의 모든 것들이 균일하게 있는지, 혹은 장비가 허물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9군단에서 실시가 됐고요. 전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일종의 전쟁 준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내려졌고요. 이 때문에 창고에 예비량이 실제로 확보되지 못한 지휘관들에게는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요, 반드시 또 전쟁 준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 군의 최고 1인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2인자가 되겠죠. 1인자는 김정은이니까. 황병서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의 손을 봐주는 그 일환으로 생긴 건 아닌지 연계성이 있나요? 네, 황병서를 이렇게
처벌하면서 네. 처벌하게 된 근거가 바로 저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군의 기강이 아주 해이해져가지고 네. 군인들이 군부대에 있는 식량이라든가 네. 식용유를 가지고 장마당에서 팔아서 그걸 돈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술이나 담배로 바꾸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 그러한 비리 사항들이 나왔고 그래서 황병서가 처벌됐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네. 그럼 한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래식 전쟁은 자기들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상륙하게 되면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그다음에 유류, 그다음에 탄약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확실한지 그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현재 저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다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군사작전이 준비되고 있고 네. 북한군이 12월 달에 사실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거든요. 네. 동계훈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왜 하냐? 급하니까 하는데 우리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그 강명도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강명도 교수가 북한에 있을 때 네. 보위사령부 장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작급 그 직책을 수행하는 장교였는데 무슨 일을 하셨죠? 네, 바로 이런 검열을 하러 다니는 군수물자 검열을 하는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뭐 감사하러 다니는 네네네. 그런 분이었는데 그 강명도 교수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94년도 네. 1차 위기 때 네. 자기가 가서 보면 탱크나 장갑차 이런데 연료통을 열어보면 기름이 들어있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보면은 네. 불과 위에 한 1, 2cm만 기름이고 기름 뜨니까요. 네. 나머지 물이다 이겁니다. 다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훈련에 동원되는 그 어떤 핵심적인 차량들만 진짜로 기름이 다 들어있고 네. 그냥 뭐 부대라 하더라도 탱크가 예를 들어 100대 있으면 그중에 한 1, 그렇군요. 20대만 매일 훈련하고 나머지는 다 주차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자 좀 채워놓고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은 좀 산다 하는 자제분들인가요? 네, 이제 핵배당 부대뿐만 아니고 다 이제 지금 전 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핵배당 부대 휴가 가서 핵 뭐 가져오진 않겠죠. 예. 다만 저 부대에 여러 가지 물자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부상과 실제 창고에 있는 거 네. 또 관문대에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네. 특히 차량들은 아주 심각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부품을 다 빼고 장부상에는 다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 필수적으로 움직이는 차들에만 부품이 다 들어가서 움직이고 나머지 부품까지 다 빼서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장병들 휴가 휴가 가서 가서 좀 하라는 겁니다. 집에서 받아온다고요? 네. 우리로 치면 뭐 청계천 시장 가서 사오라는 겁니다. 네. 참 한심한 북한 군인데 그래도 지금 핵미사일 하나만 믿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낸 특사도 김정은이 만나지 않고 되돌려 보냈고 그 말은 꼭 핵미사일이 완성이 되면 그때 보겠다. 이러고 지금 버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김정국 실장님이 최근에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심해질 테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ICBM을 개발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현재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게 기본 목적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국제정책으로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